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정동섭입니다. 오늘도 역시 순환기내과 원영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심방세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환기내과와 심장외과가 같이 시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술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브리드 술식은 전국 도자술과 우리 흉곽경 술식의 장점을 융합해서 시행하는 술식입니다. 먼저 흉곽경 부정맥 술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곽경 부정맥 술식은 5mm 이 크기의 구멍을 3개를 뚫고 가운데 흉곽경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 흉곽경을 삽입해서 심장을 직접 보고요. 심장을 한 3배, 4배 정도 확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양쪽 구멍을 통해서 부정맥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심장 뒤쪽을 뛰는 심장을 해서 직접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기는 힘들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심장 뒤쪽과 앞쪽을 박리하여서 비정상 전기 신호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램프처럼 생긴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차단하게 되고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정맥 주위를 분리하는 이 주된 병변을 수술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길목들도 다 차단을 하게 되고 오른쪽, 왼쪽 모두 다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내부에서 심실로 넘어가는 그런 비정상 전기 신호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 박스 리전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조그만 협소한 그런 길목들도 막아서 정상적인 길목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혈전이 잘 생기는 좌심방 1을 인조혈관으로 조직으로 된 클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막게 되고요. 조직은 괴사하지 않고요. 여기 혈전만 밖에 못 나가게 되고 이게 이제 1년 있으면은 자기 조직처럼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영근 선생님, 이 술식을 봤는데 그 전에 이렇게 가슴 열고하는 수술보다는 훨씬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적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제가 해보면 심장을 직접 열고할 때보다 제가 조금 남기고 나오는 부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글쎄, 일단은 비교적 우리가 보통 1차적으로 이제 도자절제술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이, 폐정맥 부위를 이제 전기신호를 완전히 단락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건 비교적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심장 내에서 다른 이제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부위, 되게 이제 삼천판의 협곡 부위라든지 아니면 승모판의 협곡 부위,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그쪽을 아마 조작을 시술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박스 라인을 만드셨는데, 박스 라인을 비교적 잘, 그림은 그려졌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거기 갭이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좀 3차원 영상을 저희들이 또 의학정보팀 도움으로 좀 만들었는데, 거의 그 하이브리드 흉곽경 후에 이 술식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흉곽경 치료를 하게 되면 대개 이제 부정맥이 생기는 주된 부위는 이제 폐정맥 주위를 이제 정기적으로 단락을 시키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국도저 절제술은 보통 이제 경피적으로 혈관 쪽으로 들어가서 심장 내 이렇게 이제 흉곽경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천판 협부를 먼저 조작으로 통해서 이제 전국도저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좌심방 쪽으로 들어가서 폐정맥 부위의 전기신호가 제대로 잘 단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단락이 되지 않은 부위가 있으니까 그 부위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도자절제술을 통해서 부정맥 치료를 이제 확실하게 점검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박스 라인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박스 라인에 혹시 이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시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승모판 협착 부위가 있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승모판 협착 부위에 이런 식으로 안쪽에 들어가서 절제를 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치료의 이제 완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정기적인 신호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 하이브리드 수식, 즉 흉곽경 수술을 하고 바로 그렇죠. 모든 환자들을 전국 도자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폐정맥에 대한 이제 전기 단락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협부 뭐 이런 이제 시술을 했었잖아요. 예. 최근에는 이제 다 하지는 않고 이제 그 재발하는 환자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염증이라는 게 완화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3개월 나서 정도. 재발하는 것이 비교적 환자한테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어프로치를 하이브리드 치료 어프로치를 먼저 흉곽경 치료를 하고 3개월 정도 경과 보고 나서 재발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술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을 바꿨죠. 네. 그러니까 흉곽경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정도 관찰을 했다가 정상 박동이 잘 유지되면은 좀 더 관찰하고 저 부정맥이 좀 남아 있다 하면은 이제 추가로 해주시면 추가로 전국 도자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했는데 1년 정도 성공률이 한 9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어느 정도? 일단 심장 자체가 이미 많이 변형이 돼서요. 예를 들어서 전기 신호가 보통은 우리가 초기에는 폐정맥 위에서 생기지만 그게 점점 편해서 심장으로 전부 다 이제 전체가 이제 부정맥이 생기는 기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위를 없앤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심장 자체를 갈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건 불가능하니까 저희가 이제 수리해서 쓰듯이 부정맥도 이제 수리해서 치료하는 정도가 한 90%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술식이 지금 시행된 지 10년 정도 됐고, 하이브리드 술식에 대해서 우리 원영건 교수님이랑 저랑 많은 연구들을 했고, 유수의 저널에도 발표를 했고, 우리가 1년 성공률은 90%고, 이제 5년 이상의 정상박동 유지율이 한 84% 정도 됩니다. 그럼 사실 만성심방세동의 그 전국 도자술에 비해서는 많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까 흉곽경을 특해서 바깥에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되게 이제 경피적 그 전국도자 절제를 통해서 안쪽으로 시술을 어프로치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만성심방세동에서 또는 이제 이미 뇌졸중이 있어서 뇌졸중 위험도 아주 높으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00개 이상 케이스에서 그 뇌졸중의 어떤 빈도 자체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네네. 그 좌심방위에서 혈전 발생 빈도율이 한 9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심장에서 생기는 그런 혈전은 거의 제 외래에서는 찾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뭐 경동맥이라든지 또는 판막 질환이 있어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환자들은 한 서너 명 계시고, 시칼레, 즉 후유증이 남는 어떤 신경학적 합병증이 남는 뇌졸중 환자는 아직 제 외래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심방세동에 있어서 1년에 한 5%씩 이제 뇌졸중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치료를 함으로써 거의 뭐 99%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그런 관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뭐 모든 환자한테 이런 치료를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가 뭐 전국도자 절제술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또 뇌졸중이 있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케이스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 제가 뭐 업체나 어떤 외국에서 발표를 하면은 상당히 케이스가, 저는 지금 N수 자체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500개가 넘었으니까. 예. 지금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나 국내에서 제가 흉곽경 수술을 가르치러 다른 병원에도 많이 갔지만 이게 잘 활성화 안 되고 많이 안 퍼지는 일단 이유가 러닝 뭘까요? 커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흉곽경을 통한 이제 도자절제술이 사실은 이제 쉬운 프로시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러닝 커브를 위해서는 이제 서로 코어퍼레이션이 매우 중요한데, 그 뭐 저기 내과 선생님이랑 외과 선생님이랑 사이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내과 외과가 항상 그 환자의 아웃컴을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상의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지 않을까.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브리드 술식의 미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 번만 그래서 전망해 보시죠. 일단은 뭐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아직 그 기전에 대해서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전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고주파 절제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냉각도저 절제술, 그다음에 이런 흉흉을 통한 절제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환자들한테 가능하면 이제 후유증이 없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브리드 술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